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우리 지역 광역 의원들 만나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동두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상우 경기도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동두천 2지역구 임상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원께서는 시의원 그리고 도의원으로서 활동을 해 오셨는데 오랫동안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의원께서 보셨을 때 동두천의 잠재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잠재력은 뭐 무궁무진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직까지 미군 공여지 반환이 덜 돼 있고 네. 반환한 곳은 아직 쓸 수 있는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정부가 좀 나서주고 경기도가 좀 나서준다라고 하면 동두천은 어느 시군보다도 무한 발전 가능성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의원께서는 이제 그 동두천 시의원 재선을 지내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8년간의 이제 공백기를 딛고 네. 경기도 의원으로서 이제 다시 발판을 삼으셨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를 이제 그만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나 선후배들이 뭔가 조금은 좀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나와서 보니까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젊어졌고 네. 젊은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겠고 배울 점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상당히 전에 할 때보다는 심증적으로 상당히 좀 힘이 많이 들지만 네.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도민이 알아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역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네. 경기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광역 철도망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그 많은 시민들이 고대하는 GTX-C 동두천 연장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찌됐든 뭐 윤석열 대통령의 15개 국정과제에 네. 포함이 돼 있었고 네. 뭐 대통령이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긴 하겠다 생각이 들죠. 네. 단 한 가지는 이제 한다 그래도 2030년이 넘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아직도 얼마나 지금 시간이 필요하냐. 또 지금 현재의 경원선을 봤을 때 전철이 30분에 하나씩 배정이 돼요. 이건 무슨 저기 먼 동네 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전철도 증편을 빨리 해야 될 것이며 GTX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경기도나 중앙이 좀 나서서 전철의 그 증편 내지는 GTX는 약속한 대로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이제 조기 완공과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에 이제 주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외곽 순환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동두천 같은 경우는 크게 뭐라 그래야 되나 크게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왜? 양주에서 다 끊겨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예산의 문제를 안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동두천의 끄트머리라도 램프가 좀 생겨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좀 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동두천시 지역 경제가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지역 경제와 지역 산업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지금 동두천이 보면 과거에 국가 경제를 거의 주도하다시피 한 동네가 동두천입니다. 동두천, 네. 미군이 70년 전부터 주둔하면서 그때 한 2만 명씩 됐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미군이 한 4,000명 정도, 4,000 몇백 명 정도라 그러는데 저 위에 일하시는 저 높은 분들은 동두천에 미군이 아예 없는지 알아. 다 평택이라고 다 갔는지 안 돼요. 이제는 중앙에서 중앙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든 네네. 경기도에서 어떤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든 실질적으로 동두천의 경제는 미군들부터 많이 이루어졌는데 네. 지금 미군 공여지가 아직까지도 호비하고 캠프 KC가 지금 현재도 동두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주 노른자의 땅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 늘 얘기지만 이제는 어려운 동네가 왜 어려운 것인가를 중앙에 정치하는 분들이나 도에서 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정말 도와주려고 마음을 먼저 먹어야 된다. 큰 마음을 먹어야 된다. 우리끼리는 인구 9만이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9만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10만이 다 된 동네가 이제 9만도 안 될 것 같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은 도나 중앙은 진정으로 그 지역을 도와야 될 준비를 해서 물질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럼 혹시 좀 지원책으로 좀 생각해 두신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지금 보면 동두천에 이제 국가산업단지도 만들고 있는데 네. 지형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참 어려운 지역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지사께서 뭐 용인에 300조를 투자 받았느니 뭐니 이럴 때에 그 중에 1조가 됐든 10조가 됐든 동두천 같은 산업단지에 하나 정도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근데 그분들이 숫자 많은, 인구 많은 지역만 맨날 가서 펴달라고 다니는 이런 실정은 우리는 화가 난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또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셔요. 소상공인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은 뭐라 생각하세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렇죠. 이제 정부가 그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줘야 되느냐를 이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저희 동두천 같은 데를 보면 실질적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 테마를 좀 만들어서 네. 지역의 그 지역 상품권을 관광객들한테 줘서 그분들이 상가에 가서 다시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금은 돼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뭐 얼마를 도와주고 지붕을 새로 해주고 간판을 새로 해주고 이제 이런 것은 그걸로 해서 지역 경제가 살지 않으니까 네. 지역의 상품권을 많이 발행을 해서 거기 가서 썼을 때 외부인들이 거기 가서 썼을 때 지금 다른 지자체도 좀 그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것이 많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예산의 몇 프로가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큰 보탬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은 좀 구체적인 그런 생각을 조금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또 동두천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중첩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이런 목소리도 큽니다. 개발 제한 구역,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등 겹겹이 쌓여 있는 규제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론 쉽지 않은 과제예요. 근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이게 지금 현재 뭐 분도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네. 이제 분도를 하기 위해서도 수도권 정비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규제된 법을 빨리 풀어야 작은 도시 지방에 있는 수도권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수도권이 아닌 쪽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 아니겠느냐.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부가 그 규제를 좀 풀어가지고 지역이 살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혹시 도의회 차원에서 이런 규제 해소를 위한 어떤 이런 움직임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좀 있으신가요? 나름대로는 의원들이 뭐 조례도 만들고 준비도 하고 하지만 뭐 우리 선생님 아시다시피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사실은 제한적이죠. 지금 너무 제한적이고 대한민국 그래서 중심제, 대통령 중심제 따지고 보면 도지사 중심제, 도의회가 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도지사가 과감하게 목숨을 걸고라도 이건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중앙에다 쌈을 해서라도 과감하게 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의원께서는 또 이제 도의회 농정해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셔요. 네. 동두천 농업 발전을 위한 구상은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지금 농민들이 너무 힘들어도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뭐 아무리 지원을 하려고 해도 지금 경기도의 농정 예산이 3% 정도밖에. 네.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5% 정도를 올리기 위해서 무던히 싸움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예산의 분배상 아직까지 그게 안 되는데 5% 정도를 만드는 것이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지금 뭐 모든 물가가 올라가서 뭐 면세율이라든지 비료값, 사료값 이런 게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금씩 지원해줘야 그분들한테 생색이 뭐 네. 크게 날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경기도 예산을 한 5% 선으로 좀 올린다라고 하면 그래도 마음은 다 안 맞겠지만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겠다.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자체가 발전하기 위한 조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것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산입니다. 그 의원께서는 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게 뭐 예산이 예산 특별위원이라 그래도 보니까 크게 예산이 옛날같이 넉넉치 않은 예산 같아. 경기도 예산 자체가 지금 네. 어디서 돈을 다 썼는지 난 모르겠고 특히 이제 경기도가 부동산세가 사실은 많이 네. 들어와야 그걸로 이제 뭐 어떤 세수, 지자의 공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만 해도 1조가 좀 덜 들어왔어요. 그러니 1조가 좀 큰 돈이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되려고 하면 빨리 건설 경기도 풀려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되고 여럿이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뭐 좀 예산도 동네다 좀 갖다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좀 아쉽습니다. 좀. 예산이 좀 많이 준 부분이 좀 네, 아쉽다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서 이제 제일 핵심으로 꼽아주셨는데 경기 북부의 오랜 수건, 바로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네.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면 이제 경기 북부 나아가서 동두천도 많이 변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진전이 조금은 좀 더딘 것 같은데 네. 분명한 건 무조건 분도가 돼야 되는 게 맞고 네. 두 번째는 분도로 인해서 한 10개씩 이제 경기도 지금 현재 일부 김포 지역도 포함이죠. 뭐 현재까지는 아닌데 그분들 오시겠다는 우리 도의원들은 우리는 한번 하고 싶다 이렇게 네. 그 양평 쪽도 지금 또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개념보다 생활권과 경제권이 모든 게 남쪽하고 지금 북쪽하고 틀리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분도를 통해서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동두천시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 꼽아주시겠습니까? 그 동두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정부가 예산 많이 줘야 된다. 네.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동두천도 늘 제가 지금 방송에 나와서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동두천 신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대한민국의 이 천의 이 물의 흐름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서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는데 동두천의 신천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테마를 좀 만들어서 보산동에라고 하는 데가 미군이 70년씩 주둔했지만 네. 그 자체가 관광지인데 그런 거를 우리 지역에 이제 뭐 정치하는 지도자들과 함께 많은 상의를 하다 보면 관광지가 생각보다 많이 만들 수 있는 곳이 동두천인데 네. 그거를 아직 개발을 좀 못해서 안타까운 게 잠재력이 조금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근데 앞으로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앞서서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 말씀도 잠깐 주셨었어요. 지역 발전 위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 간의 이제 협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협력 방안은 어떻게 구성하고 계세요? 과거부터 뭐 당을 떠나서 네. 어찌됐든 경기도지사는 1390만의 도민이. 도민의 수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본인께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선거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동두천 같이 어렵다 하는 데를 한 번도 아직 방문을 안 했다는 건 이거는 조금 이 도민을 보살피는데 과연 어떤 부분부터가 마음에 있어서 돌아다니시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분이 왔다 가면 그래도 예산이라도 조금 주고 가잖아요. 네. 그런 것부터 하셔야 동두천이 빨리 발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인터뷰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의원께서 이제 궁극적으로 바라는 동두천의 청사진이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하여튼 뭐 동두천 그동안 70년 동안 미군으로부터 주둔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동네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동두천이 이제 경기 도립병원 공공의료원 뭐 이전해달라 동두천으로 와달라 그러고 뭐 사인을 이제 주민들 서명 운동을 하고 있고 네.
또 그다음에 미군 기지 반환을 못 받은 상황에서 국가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소명도 받고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중앙이나 경기도가 정말 새로운 이제 인구 소멸 도시라는 거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에 정말 뭐 서울서 한 4, 5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은 사실은 먼 데는 아니지만 이분들에게 큰 지도자들이 한 번씩 방문을 해서 거기를 방문함으로 인해서 동두천은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은 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만의 정치 철학, 좌우명이 있다면 한번 말씀 주시죠. 정치는 화합의 정치니까 화합하는 정치를 해서 명분 있게 정치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게 내 정치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는 어떻게 되실까요? 뭐 이제 임기 한 3년 남았습니다. 이제 네. 3년 남았는데 어찌됐든 도의원으로서 경기 도민을 위하고 동두천 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여튼 뭐 죽기 살기로 제가 이제 그 끈기 아니면 뚝심 가지고 이때까지 온 사람이니까 네. 끈기와 뚝심으로 지역 주민,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도민과 동두천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두천 시민 여러분,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고 앞으로 남은 3년을 정말 여러분들이 아니면 내가 없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상호 경기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 아끼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